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각 원칙에 대해 여러 개의 질문이 포함된 수동으로 설계된 아틀라스 벤치마킹,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통해 우리가 도입한 특수 프롬프트는 GPT-4에 적용했을 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응답의 품질과 정확성을 각각 평균 품질에서는 57.7%, 정확성에서는 67.3%가 향상되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104회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AI에게 팁이나 협박이 통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이야기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쓰는 게 이제 예, 협박이 통한다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협박이 진짜 통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어떤 책을 쓰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너무 내용 어려운 부분들은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은 그런 부분 말고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좀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논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쉽게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자고요. 무지개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AI에게 팁이나 협박이 통할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 요즘에는 항상 제가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블로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런치 스토리에서도 있고 한국 강사신문하는데 칼럼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56TV라고 세대공감 토크쇼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이 뭐 알만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산성을 좀 그러네요. 예, 오늘 또 한 편 올라갔는데 오늘이 소라 이야기였죠. 예, 즐겁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3, 4, 5, 6이 아니고 6이거든요. 한글로 3, 4, 5, 6 치고 TV라면은 저 진심 언니, 나야호, 기훈쌤 이 4명이서 같이 하는데, 지난주에는 진심 언니가 스케줄로 빠지고 그냥 이거는 뭐 비공개, 아직도 공개 안 한 영상을 찍었는데 루시아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네. 주로 섭외는 나야오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네.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지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제가 관련되는 머신비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했고요. 특히 딥러닝을 달리3 네거티브 프롬프트 하는 법을 제가 알아냈는데 보셨나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는 아직 이건 있잖아요. 그 안경을 지울 때 안경을 지우라 아니라 자연적 얼굴이 있지 않은 걸 지워라, 이런 식으로 안경을 지워주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논문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는 채팅창으로 금방 말이 잠깐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 채팅창으로 한번 좀 적어봐 주실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저도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10년 전부터 이렇게 딥러닝을 공부해왔고, 저희 실무 분야에서도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실무했던 설치 사진들인데 그 딥러닝을 적용해서 쓰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와서 좀 더 남들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연이라든지 346TV 이렇게 하는 그 화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강사 에이전시에 있는데 다음 달이 4월달이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여기에서 2004년 한국 강사 편람이 있는데 한 400명 정도 강사가 그 안에 들어가나 봐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프로필을 얼마 전에 적어냈었습니다. 뭔가 뭐 이게 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국 강사 에이전시에 소속돼 가지고 강사로도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참조하십시오. 대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자수지님도 끝나고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니아메라키님, 연정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AI 미드비고요. 오늘 제목은 TV나 협박이 통할까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 책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거고. 어쨌든 한국 강사신문에 저는 뭐 수요일 날 매주 올라가는데 꾸준히 책을 쓰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5분 특강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동영상이 링크된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5분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미드업 때 했던 이야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이 강사신문에 나와 있는 5분 특강에서 동영상으로 연결되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특강 이용호 하면 다른 칼럼니스트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호봉이라고 검색하면 제 기사가 더 검색이 잘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지금 모든 미드비 저 유튜브에 다 저장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한금키 공개가 좀 안타깝게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녹화가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지난주에 잘렸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녹화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뭐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든 인공지능이 다 있고. 예.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을 챗GPT 유료 무료, 제미나이, 코파일럿, 큐, 에스크압, 리턴 이것을 비교를 했는데, 뭐 장점 단점만 말한다면 일단 챗GPT가 제일 뛰어나죠. 근데 무료일 경우에는 이미지가 안 그려지고 파일 생성이 안 된다는 거 하고, 제미나이는 여행 스케줄 짤 때 최고였다는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요. 코파일럿은 무료로 또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큐는 한국 정부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에스크압은 휴대폰에서 사용하니까 쉽게 되고 약간 그림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무료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뭐 어린 아이라든지 뭐 시니어 세대들한테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내할 때는 아주 좋은 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턴은 주로 블로그라든지 칼럼이라든지 글쓰기 작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리턴도 지금은 상당히 챗GPT 쪽으로 어차피 GPT-4 엔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챗GPT를 주로 쓰다 보니까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큐, 에스크압, 리턴은 가끔 들여다봐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금을 쉽게 안 주려는 네트워크가 오더라고요. 그런 뜻도 있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한금키를 공개했는데 네트워크가 갑자기 여러분 뭐 오늘 또 뭐 한금키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유용하게 쓰거든요.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썼고.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에 찾아보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드 3이라는 게 오픈됐어요. 얼마 전에. 이게 또 GTP4보다 더 뛰어나다는데 저는 아직 이것을 써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부터 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엔트로픽 클로드 2는 작년 9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이미 오픈됐는데, 그때도 뭐 챗GPT의 대학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거리는 좀 있었는데, 워낙 챗GPT가 거세한 파도가 있기 때문에 좀 잊혀졌는데 다시 이번 달에 뉴스가 뜨면서 저번에 구글 제미나이가 뭐 비교를 하니까 챗GPT4보다도 상당히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엔트로피 클로드 3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이 부분에 조사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더 뉴스 검색하고 이것을 한번 챗GPT4하고 비교해 가지고 쓸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되는지는 다음 기회든지 다다음 기회든지 이렇게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금키, 이렇게 한금키가 황큰키로 되어버렸네요. 못하네. 예. 한금키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GPT 스토어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최근에. 여기에는 그냥 치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 기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챗GPT의 유료 사용자만 이것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라고 해가지고 이용호 이름이 보이는 요 부분을 쓰시면은 아마 브릭스님이 이야기하시는 한글키로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간단하게 프롬프트 키를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꽤나 유용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한국말로 쓰는 것보다도. 근데 제가 이 설계를 할 때 한글로 입력하면 한글로, 영어로 입력하면 영어로, 1어로 입력하면 1어로 답을 해주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하시는 뭐든지 특히 뭐 여러분들은 한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마이 GPT를 좀 잘 사용하라 하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시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저는 뭐 생성의 인공지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글도 쓰고 계속 앞으로 이쪽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코코언니님, 소비마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협박이나 팁이 통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해볼 겁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제목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프롬프트는 생성형 AI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질문이나 지시를 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은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문을 만드는 직업이나 작업,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요. 영어로 된 이 논문입니다. 이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모하메드 빈 자야드 유니버시티 AI 대학교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퀘스처닝 라마 1/2, 라마 1이나 라마 2, 그 다음에 GPT 3.5나 GPT 4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26가지 원칙을 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뭐 논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 논문을 많이 인용도 하고 꽤나 일리가 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의 프롬프트를 해왔던 사람들이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부는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뭐 논문 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원칙에 대해 여러 개의 질문이 포함된 수동으로 설계된 아틀라스 벤치마킹,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통해 우리가 도입한 특수 프롬프트는 GPT-4에 적용했을 때 LLM은 다 아시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응답의 품질과 정확성을 각각 평균 품질에서는 57.7%, 정확성에서는 67.3%가 향상되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이 프롬프트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60%, 70% 가까운 그런 품질과 정확성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귀를 좀 쫑긋해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26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원칙은 1번이 제일 중요해서 1번은 아닙니다. 여러분 26가지 중에서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1번이 뭡니까? 보다 간결한 답변을 선호하는 LLM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겸손한 표현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의 의도한 대상, 뭐 예를 들어 대상은 해당 전문가를 통합한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상을 먼저 적어주고 원칙을 프롬프트를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형 대화에서 복잡한 작업을 1년에 간단한 프롬프트로 세분하는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네. 소유비마님, 한직권님도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아까 브릭스님이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라 같은 부정 표현은 피하고 하다 같은 긍정적인 지시어를 사용했어요. 요 부분이 지금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셔서 혹시 그림을 그릴 때 달리3에서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든지 MS 코파일럿이라든지 그 챗GPT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인물 그림에서 수염이나 안경을 지우고 싶은데 그것을 안경을 제거하고 수염이 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결과물은 계속 안경을 계속 씌워주는 그런 현상들을, 짜증나는 현상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게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챗GPT라든지 다른 생성형 AI도.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제가 그냥 하나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안경을 그린 인물이 나왔을 때 안경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가져와서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를 할 때 요 사진을 자세히 설명하라 이러면 분명히 안경 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살짝 지워버리고 다시 그 설명에 기반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하면은 그림은 유사하게 그리면서 안경을 제거해 줍니다. 이 부정적인 게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안경을 제거하고 해가지고 이걸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아까 브릭스님이 쓰셨는데,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하는데 적어도 미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네거티브를 따로 이렇게 적는 난이 있어요. 근데 코파일럿이라든지 챗GPT4에서 쓰는 달리3 엔진에는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난이 없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 4번 원칙에 대해서는 그냥 긍정적인 지시를 사용하세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메타베카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만에서 올린 앨리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주제, 아이디어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때는 다음 프롬프트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특정 주제를 삽입하고 간단한 용어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11살인 것처럼 설명해 주세요. 해당 분야의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주세요. 5세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한 영어를 사용해서 가로치고 에세이 텍스트 단락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선진님 왜 막 돌아다니세요? 자, 그 다음 6번은 더 나은 솔루션을 위해서 팁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제목이 팁 준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팁을 드릴게요 하고 추가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 대답을 잘 해준다네요. 실제 그런지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누가 마이크를 켜셨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원칙 했고요. 26가지를 좀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7번은 예제 중심 프롬프트를 구현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고, 단문 프롬프트를 사용해라는 거. 요걸 26가지를 조금 짧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8번째 원칙은 프롬프트 형식을 지정할 때 이렇게 샵 앞에 3개 지침, 이걸 이제
메타베카라나? 요런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작은 따옴표 3개도 쳐도 됩니다. 지침, 뭐 예제 또는 질문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구를 통합하세요. 다음 임무는 당신의 임무는 당신은 반드시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정확도나 품질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번이 협박입니다. 다음 문구를 포함하세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진답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프롬프트에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인간적인 방식, 자연스럽게 이런 게 들어가면 또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다 그러네요. 그다음 12번 단계별로 생각하라. 스텝 바이 스텝. 프롬프트 이 12번 원칙은 되게 중요하고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 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부분을 하면 훨씬 더 내용을 알차게 해줍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상 많이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프롬프트에 편견 없이 답하고 고정관념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구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14번 모델이 필요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세부사항과 요구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롬프트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은 훨씬 내용이 풍부한 그런 결과물을 또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원칙으로 또 넘어갈게요. 특정 주제나 아이디어 또는 정보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해도를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정리, 주제, 규칙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하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포함해 알려주세요. 말이 좀 어렵죠. 미리 답을 알려주지 말고 내가 답한 후에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줄여서 한마디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의 역할을 할당시킵니다. 요 16번 원칙도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이게 뭡니까? 역할을 할당합니다. 이게 페르소나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예, 페르소나.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옴표에다가 또 작은 따옴표가 3개씩 막 이래가 구분 기호를 사용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프롬프트 내에 특정 단어나 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막 같은 말을 여러 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롬프트 할 때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면은 이게 생성의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의 연쇄, 이게 보면은요, 체인 오브 소스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체인, 연쇄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번의 샷, 이 말은 퓨샷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할 때 투샷, 원샷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 샷을 준다는 말인데 생각을 연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하고 유사한 말이고요. 몇 번의 샷은 예시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19번 원칙도 다른 논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0번 출력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원하는 출력의 시작부분부터 프롬프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활용하기. 프롬프트를 예상되는 응답 시작부분부터 끝냅니다. 이거 마지막에 출력 이렇게 써주면은요,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을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에세이 텍스트, 단락 기사 또는 상세하게 작성하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가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말이 좀 논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 스타일을 변경하려고 특정 테스트를 수정 변경합니다. 사용자가 보낸 모든 문단을 수정하세요. 사용자의 문법 어휘를 개설하여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타일이 변경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글이 쉽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응용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여러 파일에 걸쳐서 복잡한 코딩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 지금부터 2 이상의 파일에 걸쳐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파이썬 이런 스크립트를 생성하세요. 요 문장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 그 제로 코딩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때 사실은 너무 프롬프트만 하지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안 나올 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지정된 파일을 만들어가 기존 파일 변경하여 생성된 코드를 삽입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23번 이거는 코딩하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4번 특정 단어나 구문 문장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시작하라 계속하려면 아래 프롬프트를 활용하라겠죠. 시작 부분 노래, 가사, 이야기, 문단,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가사, 단어, 문장 삽입, 가사, 단어, 문장 삽입 이런 식으로 하면요. 특히 이거는 노래 가사 만들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예제를 이렇게 주라는 건데 아까 퓨샷하고도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따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모델에 따라 요구사항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키워드, 규정, 힌트 또는 지침의 형태로 이렇게 그 요구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키워드도 주고 규정도 주고 힌트도 주고 이렇게 특히 힌트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26번 제공된 샘플과 유사한 에세이 단락들을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 지침을 포함 제공된 단락, 제목, 본문, 에세이 답안을 기준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샘플을 주라는 거죠. 아까 그 퓨샷하고도 퓨샷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26가지 원칙을 읽어봤는데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26가지 원칙입니다. 아까 본론만 말하기 뭐였습니까? 사족 달지 말고 명확하게 원하는 사항만 이야기하라는 거고 2번이 이제 청중 설정 누가 어떤 부분에 대상을 딱 줘가지고 설정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세분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 지신문 그 다음에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하라. 어린이 청자라는 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팁 준다고 꼬셔와라는 이야기고 예시 설정 예시를 주면은 또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예시는 여러 번 나오죠. 지시, 예시, 질문 설정을 하면은 또 나은 결과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주라는 거 그 다음에 6번하고 10번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었죠. 팁이나 10번은 협박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인간적인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이런 말이 약간 나왔었죠. 그런 방식으로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13번은 어떤 편견을 제거하고 프롬프트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면은 또 훨씬 품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14번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자꾸 나한테 질문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도 테스트를 자꾸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16번이 되게 중요했고 역할 부여, 페르소나 부여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도 좀 중요한 거죠.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딱 이렇게 뭐 쌍따옴표라든지 셋따옴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결과를 잘 이해를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거고 19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COT 예. 체인 오브 소 그러니까 생각의 체인, 연쇄 이런 부분이고 예시는 퓨샷, 원샷 이런 말이었죠. 예시를 줬을 때 근데 지금 7번도 예시란 말, 8번도 예시란 말 예시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예시를 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은 이 원칙에 있어서 나오는 그 다음에 출력 문구를 지정하는 마지막에 어떤 출력이라고 해놓고 콜론 이래 적어놓으면요 이것도 품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가 가능한 한 프롬프트를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제 표현으로 하면 옛날에 뭐 물을 주라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통을 잘해라.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한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개선 그 다음에 여러 개 파일 요거는 23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코딩할 때 일종의 한 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 말고 스크립트를 아예 적어달라고 할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제시어 기반 글, 제시어도 일종의 예시였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키워드 제시, 이것도 또 예시이고. 동일 언어 사용,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 아이한테 말하는 거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이렇게 글자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예시를 먼저 주고 이와 동일하게 사용해줘 이러면은 어떤 작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1부는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논문이 전체가 영문으로 26페이지짜리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 참조문은 한 2페이지 정도 나오니까 24페이지 나왔는데 이 원칙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떤 지금 오늘 미드업 외에도 상당히 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제 책에 제가 검증된 부분만 많이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인데 일부는 아직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국강사신문에 칼럼을 쓸 때 이미 1번은 썼고 이번 주가 2번, 3번 이 부분을 좀 써놨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하나하나 제가 직접 테스트하는 어떤 부분에 칼럼도 단계적으로 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프롬프트 원칙의 카테고리 이렇게 했는데 이 26가지 원칙을 어떻게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5개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봐가지고 얼른 이해 안 됐겠는데 이 카테고리 영역의 프롬프트 구조 및 명확성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명확성을 할 때는 요 앞에 2번 원칙, 4번 원칙, 12번 원칙, 20번 원칙, 17번 원칙, 8번 원칙에 근거해서 하면은 훨씬 더 프롬프트 구조와 명확성이 확실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원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뭐 공유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 인스타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고 이거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 유튜브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 설명란에 보면은 항상 인스타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면은 뭐 영어 원문 달라면 원문도 주고 그 다음에 번역본 달라면 이 번역본 논문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언제든 요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이성 및 정보에 관한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이런 7번, 5번, 13번, 26번, 24번, 25번, 15번, 21번 이 원칙을 사용해서 프롬프팅을 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 후 자격 및 참여에 해당되는 프롬프팅 할 때는 14번과 21번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언어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언어 스타일로 콘텐츠를 작성할 때는 22번, 9번, 10번, 16번, 11번, 1번, 18번, 16번 상세히 나중에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은 내가 이거 다 글씨 못 읽는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것을 정지시켜 놓고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제공해 드리는 어떤 논문도 보시면 아마 100% 이해될 겁니다. 100% 이해될까요? 저는 사실 이거 지금 한 10번도 더 읽었는데 조금 더 계속 테스트를 좀 해봐야 하는데 한 번만에 이해되기는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간에 5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하는데 이 콘텐츠 및 언어 스타일 카테고리가 있고 사용자 상호작용 참여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특이성 및 정보 그 다음에 프롬프트 구조 및 명확성 이런 식으로 해 나갈 때 이런 원칙들을 쓰면 좋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요거 복잡한 작업 및 코딩 프롬프트 할 때는 아까 3번, 23번, 19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훨씬 코딩 프롬프트 할 때는 이롭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논문이란 게 원래 딱딱하듯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가 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간단한 글을 써보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내용이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살 아이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듯하게 영어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물론 나는 한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 앞에 이 문장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청중을 잡아서 2번 원칙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참조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장미가 꽃이고 어떤 꽃이 시든다면은 어떤 장미는 빨리 시든다고 할 수 있나요? 빨리가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챗GPT가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십니다. 주어진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이상한 답을 해주는데요. 더 나은 솔루션을 위해서 팁을 주겠다 하면서 요 장면을 하면은 100% 우리가 이야기에 쏙 들어오게 돼. 아까 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이 팁 준다 안 하고 이것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이잖아요. 빨리 시드는데 어떤 장면은 빨리 시든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준다. 그래서 팁은 한마디로 먹힌다. 일단 팁은 먹힌다는 게 여기에서 이 내용이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로도 나오니까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조언이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이 되지 않는지 평가하십시오. 조언. 만약 일이 있으니 그냥 일을 시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유용성 콜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조언은 만약 일이 있으니 그냥 일을 시작하세요로 간단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답을 내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요렇게 우측 하단에 길게 써준 것 중에서 일부만 제가 따온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조언 1, 조언 2, 조언 3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답은 앞에 이 부분은 약간 모호한 답을 줬거든요. 말은 되게 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아주 모호한 답이 좀 됐는데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세부사항을 1조언, 2조언, 3조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니까 유용성이 도움이 됨 이런 식으로 표출된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르소나 설정하고 예시를 많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주더라도 좀 길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주면은 좋은 답이 나온다는 부분을 하나 예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한 줄 혹은 두 줄로 프롬프트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발췌한 그래프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튼 연두색 그래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규모 LLM입니다. 챗GPT를 포함해서. 그래서 앞에 파란색, 하늘색 이쪽은 소규모 언어들, 중간 규모 언어들. 이 사람들이 아까 라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라마는 메타에서 만든 오픈소스 생성형 AI 툴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챗GPT 같은 LLM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아까 원칙들을 썼을 때 개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당 평균 개선율이라고 나왔는데 1번 원칙부터 26번 원칙에 있어서 원칙을 썼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원칙을 실제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원칙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사한 어떤 건데 아까는 이제 평균율이고 이거는 평균 정답률인데 압도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졌어요. 전부 아까도 초기에 내가 해서 57%, 67%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품질률, 정답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이것이 뭐가 어떤 것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쓰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구나. 이런 그다음에 LLM 개선율도 나오고 챗GPT4가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제 개선이 좋아졌다는 말이고 이게 차트가 빨리 안 넘어가냐. 이건 빨리 넘기고 싶은데. 그 다음에 정확도 100분율도 압도적으로 80% 가까이 올라가죠.
이게 GPT-4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한마디로 중요하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GPT-4까지 있는데 제일 진한 색이 이게 이제 LLM 개선에 대한 히트맵 그림이라는데 몇 % 정도로 이렇게 그려졌는 것을 원칙 1번부터 26번까지 했을 때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냥 한 번에 봤을 때 50% 이상 막 100%까지 개선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 이거는 100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26번 원칙까지. 이런 것들도 정확도 계산인데 이게 논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한글로 하자니까 지금 제대로 왜냐면은 she plays football 이라는데 이거 영어라고 해야지 몇 단어가 나온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원문을 해놨는데 라마2에서 근데 she plays football에 틀린 답을 5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프롬프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단어 수가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주니까 뭡니까? Ahmed takes care of his appearance 여기까지가 6단어고 She went to school 이라는 게 4단어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준 거죠. 이래 놓고 나서 위에 She plays football이 몇 단어냐니까 3단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숫자를 세는 게 생성의 인공지능이 되게 약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사례들을 이렇게 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줬을 때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들으셨네? 선생님.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누나란 이거 영문 내가 번역해 놨을 건데 여기 있네. 푸들 누나는 매일 아침 2컵의 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주인은 이 남편하고 같이 해가지고 몇 번 밥 주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힌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결과치가 앞에는 뭡니까? 원칙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틀린 답을 줬어요. 틀린 답을 줬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딱 힌트를 딱 어느 정도 주고 나니까 원칙을 딱 주고 나니까 답이 정확해지고 12컵 마이너스 5컵 해가지고 7컵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힌트, calculate the remaining curve of 뭡니까? keyboard will vary defined in the back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26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논문에 다 이렇게 예시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답은 없고 그래프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테스트를 앞으로 계속 해볼 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 해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수식을 이렇게 적어줬는데 여기서는 원칙이 없다고 했는데 이 원칙은 뭐였습니까? 단계별로 생각해 보세요.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니까 정답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틀린 답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정확한 답이 이룰 때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도 없습니다. 뭐 품질률, 개선율 뭐 거의 100%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런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이 답을 하려고 했는데 안 왔어 이러면 아까 적어준 이 26가지 원칙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에 출력해가지고 딱 붙여놓을 필요도 있죠. 생성해야 하는데. 근데 많이 해보놓고 습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런 원칙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부터 천지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오륜갑다. 얘는 거짓말 잘하네. 이렇게 끝나는 사람하고, 맞아. 이럴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생각하라는 말을 프롬프트에 넣어주면은 그게 맞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또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요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논문에 나왔던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엑기스만 좀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서
앞에 26가지 원칙 중에서도 제가 정리한 것하고 일치되는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게 예시란 말을 제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소나 이런 불도 한 2번 좀 나온 말이에요. 역할을 주라, 누구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청중을 줘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의의 개념으로서는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역할을 주라는 거. 예시주라 소리는 뭐 서너 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습관화는 제가 드리는 말인데, 이 어떤 원칙도 페르소나 주는 거, 예시 주는 거, 이거 포함해서 어떤 원칙도 자주 쓰고 습관화 안 하면 까먹어버려요. 그렇다고 뭐 휴대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할 수도 있고 PC에서도 할 수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 원칙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저는 뭐 매일매일 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은 제가 그냥 경험상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 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적어도 챗GPT 안에서는 미리 내가 일종의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글의 스타일이라든지 아까 원칙에 나온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창이 있었거든요.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GPT 스토어를 하려고 하나. 지금 챗GPT에 해당되는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를 이용하라는 말은 내가 매번 프롬프트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쓸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GPT 스토어예요. 거기에는 8가지 카테고리별로 각종 GPT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글쓰기도 있고, 검색도 있고, 로고 그리는 것도 있고, 뭐, 각종 라이프 스타일, 코딩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잘 쓰는데 이게 바로 이 GPT 스토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지난주에 황금키를 이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금키가 뭔지. GPT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것은 다른 생성형 AI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의 기능을 한글로 설명하고 예시 샘플을 제공해라. 이게 황금키였죠. 이렇게 하면은 이 GPT들의 기능들을 속속들이 알고 그 예시 샘플까지 제공해줘요. 그러면 나오는 예시 샘플을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앞에 나온 프롬프트를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에 페르소나 예시 제시를 포함해가지고 앞에 26가지 원칙을 다 넣어놨더라도 많은 부분을 그 해당 부분에 아까 카테고리별로 5개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GPT 스토어들한테 요청을 할 때 결과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팁도 주고 아까 협박 예시를 못 봤네요. 그죠? 근데 협박을 했을 때 논문에서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저는 제 칼럼 쓸 때 한번 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GPT 스토어 잘 활용하고 개인 GPT 활용하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GPT 활용하라 예시를 제가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요게 개인 GPT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골든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용호, 호몽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도 쓰고 나는 이것을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죠. 이게 또 돈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를 잘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프롬프트를 이제 할 때 고민 안 하고 여기 와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짧게 써가지고 26가지 원칙의 프롬프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프롬프트를 여기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훨씬 더 그 상황에 맞게끔 글을 쓸 때든지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럴 때 잘 그리게끔 예시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생성 AI의 도사로 가는 그런, 뭐 저도 아직은 뭐 초보는 벗어났지만은 아직도 중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자꾸 고수로 가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이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좀 더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지금 원칙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개인 GPT를 활용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프롬프트의 달인이 되는 그런 길이니까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물론 생성형 AI가 여러분한테 참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관계없는 분들이 여기까지 단계가 안 오더라도 페르소나라든지 예시 제시 이런 것들은 코파일럿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리턴을 쓰든 큐를 쓰든 다른 생성의 AI 쓸 때도 항상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용하고 습관을 좀 시키는 그런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레드 대표 누나님 어서 오세요. 예. 지금도 오늘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근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넘어가세요. 페르소나 V학에는 이렇게 롤플레잉을 주는데 나는 여행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체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작성 팁은 역할 정의, 상황 설정, 목적 명시, 언어 스타일 지정. 요것도 원칙에 나왔던 말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비슷하게 나오는 중복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작가 페르소나 할 때, 전문가 페르소나 할 때 이런 예가 들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게 긴 네 줄의 문장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적용한 프롬프트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해주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해서 써줘 이런 것들을 보다는 이렇게 길게 당신은 20년 경력의 IT 전문가로 들줄줄 이렇게 써줄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여행할 때도 뭐 단순히 파리 여행에 대해서 써달라는 것보다도 뭐 앞에 써주고 또 뭐 숨겨진 보석, 현지 음식점 추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프롬프트 할 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 말 해주는 것이 귀찮으면 타이핑이 좀 느린다는 사람은 내가 AI 보이스를 사용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들을 저장해뒀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는 그런 습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을 잘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이야기 드리면서 할루시네이션을 피하는 방법이 소스를 알려주면은 내가 같이 검증할 필요가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할 때 검색해서 이런 말을 넣어주면은 결과치에다가 파란색 따옴표로 해가지고 소스를 항상 보여준다. 그래서 그 검색해서라는 말도 용어, 호몽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신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 장소를 경험하는 경험이 풍부한 여행 작가입니다. 페르소나, 파리에 대한 여행 가이드를 작성해 주세요. 세계의 숨겨진 보석, 요거 아까 했던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을 때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팁. 이것도 이제 심플하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고 진행할게요. 어떤 그림을 첨부해서 그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아까 이거 할 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무당벌레라는 말을 없애고 다시 그려달라면은 부정적인 단어는 안 먹으니까 자꾸 무당벌레를 끼워 넣는다 그랬죠. 그럴 때 이 꽃만 그리고 싶으면은 요 설명했던 것 중에서 무당벌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지워버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을 때는 무당벌레가 싹 빠진 꽃만 그려준다. 요게 제가 발견한 팁이죠. 그 다음에 PDF를 분석 후 문서 작성해 주는 것도 잘하죠. 이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구글 번역기에 문서 번역 PDF 번역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좀 더 전문가 번역을 하려면 디플이라는 거 쓰면은 이 PDF 번역을 할 때 훨씬 더 포맷을 깨트리지 않고 번역을 해줘.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복붙했을 때보다도 훨씬 모양이 보기 좋게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제가 아까 논문을 번역할 때 뭘 썼겠습니까? 디플을 썼어요. 디플. 그러니까 포맷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게끔 돼서 제가 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PDF를 이렇게 분석 후 그 위에서 문서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또 챗GPT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 만들기도 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빨리 실제 강의를 M365 코파일럿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준비 과정인데 이게 좀 빨리 한국에서도 열려가지고 실제 업무를 보면서 이메일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팀즈 통해서 회의록 만든다든지 채팅을 하는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업무 개선에 제 강의 제목이 300% 업무 생산성 향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뭐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공부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서비스를 그렇게 중소기업이나 개인들한테까지 안 내려오네요.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검색 소스를 만들려면 어떤 데서 가져왔다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보여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안서 만들기 하는데 뭐 아직도 챗GPT는 파워포인트는 제대로 좀 많이 안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주는데 만들지 않고 있고요. 실제 코파일럿에서도 파워포인트는 그림까지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것은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딩. 벽돌 게임 규칙하는 것들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할 때 이제 스크립트 작성하려면 지금 이 간단한 벽돌 깨기 모양도 훨씬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문서로 나누어 가지고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는 이보다도 훨씬 복잡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이게 다음 달 조금 바쁜 일이 마무리되면 이거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23번째 원칙이었죠. 그것을 따라가지고요. 이거는 간단한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런 뭐 벽돌 게임은 지금 이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거는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코파일럿 뭐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덧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참 항상 목적은 좀 재미있게 좀 하고 싶은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재밌는 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는 강의가 좀 되는지를 좀 다음부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글키 다시 한번 제가 일러드릴게요. 이 챗봇의 기능을 한글로 설명하고 예시 샘플을 제공해 주세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글키입니다. 이 부분을 자주 질문을 해 주세요. 특히 GPT 스토어라든지 이렇게 내가 궁금을 할 때.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26가지 원칙, 지난주에 정리했던 페르소나, 그 다음에 예시, 뭐 습관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유용한 어떤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협박은 제가 예시를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팁은 확실히 먹히는 것을 논문에서도 나와 있었고 예시 프롬프트가 있었죠. 그래서 팁이 통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104회 호몬 캠프 AI에게 팁이나 협박이 통할까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가 아닌 4월 8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월 8일이 맞네요. 25일 3주 뒤에 4월 8일 날 제가 4월 달은 8일하고 22일이 월요일 9시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뭐 소재가 유용하기는 한데 재밌는 것은 아닌데 근데 들어놓으면은 좋으실 거고요.
유튜브에 내일 중에 또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설명은 안 해도 제 인스타 채널이 있을 테니까 논문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글, 영문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드릴게요. 자, 그러면 3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